안녕하십니까? 시니어님들의 든든한 정보 창구, 시니어 메일 브리핑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다달이 자녀분들에게 고맙게도 용돈 혹은 생활비를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어머니, 아버지, 병원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주는 돈, 받을 때마다 참 든든하고 고마우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 고마운 용돈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내 자식이 나한테 용돈 주는 게 무슨 세금? 김 기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와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준 용돈, 99%의 시니어님들이 모르는 이 함정에 빠지면 지금까지 받았던 돈 전부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내 자식이 준 용돈에 왜 세금이 붙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7분 만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무서운 증여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증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공짜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그 공짜로 받은 재산에 대해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짜로 돈이 오가는 것을 엄격하게 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10%에서 최대 50%까지 무서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니,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200이고 5년이면 6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넘었으니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방송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녀가 주는 돈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절대 내지 않는 생활비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간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드리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병원비, 약가, 식비, 관리비, 각종 공과금, 난방비.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병원도 가고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관리비도 내고 그 달에 다 쓰셨다면 그건 100% 안전한 생활비입니다. 10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세금 1원도 안 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시니어님께서 나는 기초연금도 나오고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서 생활비는 충분해, 자식이 준 돈은 고마우니까 아껴 써야지.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손주들 뭐라도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100만 원을 받자마자 예금 통장이나 적금 통장에 그대로 저축을 하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 10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가 됩니다. 나라에서는 생활비로 쓰신 게 아니라 재산을 모으셨네요. 그건 부양이 아니라 공짜로 돈을 받아서 재산을 늘리신 겁니다. 그러니 그건 증여입니다. 세금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중에 시니어님이 돌아가시거나 큰 재산이 오갈 때 10년치 계좌를 전부 들여다봅니다. 자녀 이름으로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꼬박꼬박 입금된 기록이 있는데 그 돈이 쓰이지 않고 다른 예금 통장에 그대로 쌓여 있다. 그럼 10년간 쌓인 1억 2천만 원 중에서 면제 한도인 5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폭탄을 때리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 돈을 안 쓰고 2년간 모았더니 7,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셨거나 땅을 사셨거나 오피스텔을 사셨다면 이건 역시 100% 증여입니다.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으로 재산을 불렸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을 뺀 2,2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받은 돈이 세금 폭탄이 되느냐, 진짜 용돈이 되느냐의 차이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달에 받아서 그 달에
다 쓰셨다면 100% 안전한 생활비 비과세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예금했다면, 증여과세 대상 받은 돈을 모아서 주식, 펀드,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100% 증여과세 대상. 아니,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안전한 겁니까? 딱 정해주세요. 정답은 시니어님의 실제 생활비만큼입니다. 내가 한 달에 병원비, 식비, 관리비 등으로 150만 원을 쓴다면 150만 원을 받아서 다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을 쓰는데 자녀가 3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은 쓰고 150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그럼 저축한 150만 원은 증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넉넉하게 쓰시라고 300만 원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아낀다고 150만 원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그 15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돈을 받으시면 저축하지 마시고 그 달에 다 쓰십시오. 자녀가 병원 가세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준 돈입니다. 아끼지 마시고 그 돈으로 정말 병원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관리비도 내고 난방비도 내십시오. 생활비로 다 썼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 생활비가 충분해서 자녀가 주는 돈을 꼭 저축하고 싶으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녀가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저축한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이면 나 1천만 원 증여받았다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십시오. 5천만 원 한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낼 세금은 0원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1억, 2억이 쌓여도 미리 신고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절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으로 직접 받지 마시고 아들아, 이번 달 병원비 70만 원 나왔다. 병원비 좀 내다오 딸아. 이번 달 관리비 30만 원 나왔다. 관리비 좀 이체해다오. 이렇게 실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자녀가 직접 병원이나 관리실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면 부모님 통장에는 돈이 찍히지 않고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직접 대신 내준 기록만 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절대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시되 그 돈을 받아서 예금, 적금 통장에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세금 폭탄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받은 돈은 그 달의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십시오. 아끼지 말고 나를 위해 쓰시는 것이 결국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만약 저축을 하고 싶거나 큰 돈을 받으신다면 10년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 자식이 준 돈을 내 통장에 넣지도 못하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법이 이렇구나. 내가 몰라서 당하면 안 되겠구나.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장 내 통장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녀가 보내준 돈이 쓰이지 않고 다른 통장에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돈을 생활비로 쓰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 메일 브리핑은 우리 시니어님들이 몰라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자녀들에게 용돈 받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이상 시니어 메일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